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요 이 검찰발 뉴스가 아주 이 신문 이 지면을 싹 다 엎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물들, 그야말로 이 부정부패 비리 행위들이요 산더미 같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데요. 우선 여러분들께도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중요한 대장동 사건 수사 관련해서 이 중요한 진전은 이 헬멧 매너고요.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에 대표로 되어 있는 이한성 대표, 이 긴급 체포가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느냐? 이 김만배의 수익금을 이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이재명 수사가 이제 배임 혐의지 않습니까? 이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많은 이 재산상의 피해를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성남시에 줬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수익 배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428억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이재명하고 연결시켰는지 이게 이제 수사 초점이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수익 이 관리 책임자들이 오늘 긴급 체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헬벳맨입니다. 최우양 씨. 그래서 이게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보완해서 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노영민이가 오늘 지금 검찰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웅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노웅래는 이제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 동의서가 있어야만이 체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보면 이번 주말에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보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국회에 이번 주말에 체포 동의서를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보내면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서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법률상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체포 동의서를 보면은 이제 노웅래도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웅래가 갑자기 긴급 입장문을 내놓고 반발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 3억 현금 뭉치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출판 기념회 했다,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나온 조의금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정적 스모킹 건이 뭐냐? 이 돈 뭉치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띠지가 있잖아요. 그 띠지에 날짜가 딱 적혀 있는데 이 날짜가 그동안 노웅래 의원이 얘기한 거하고 날짜가 달라요. 그런 데다가 노웅래 의원이 이 사업가 박씨 그 부인 조모 씨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 또 이 조모 씨를 통해서 받은 이 민원 적탁사항이 다뤄졌다라는 내용을 진술을 통해서도 확보하고 있고 또 이 보좌진의 수첩을 통해서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영민 의원의 일정표를 통해서도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웅래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는 지금 긴급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박지원이가 말이죠. 매우 이상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나는 DJ 비서실장답게 무겁게 행동하겠다.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제일 중요한 게 6.15 특사를 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 그러니까 DJ 비서실장 한 거하고 그 다음에는 국정원장 한 거하고 이 세 개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장을 누가 시켜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켜줬어요. 왜? 실력 있잖아요. 5억 불 갖다가 김정일한테 상납해가지고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요. DJ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검찰에 가서 무게 있게 이 조사를 받겠다. 아니 이미 DJ 대통령한테는 5억 불 주고 5억 불을 상납하고 1차 정상회담을 일으킨 역사의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에요. 그런 박지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급하면 당신 돈 갖다 주고 급할 때는 돈 갖다 주고도 정상회담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실력 좀 한번 발휘해봐 해서 보낸 것이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이재명 비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최우양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한성이라고 하는 화천대유 1호 이한성 대표, 천화동인 1호 그리고 화천대유의 공동대표 이한성 이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 긴급 체포했는데요. 지금 이 김만배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이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에 말이죠, 이 김만배를 비롯한 일당들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차명자사들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한성이는 누구냐? 바로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이고 화천대유 공동대표이고 천화동인 1호 대표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화영은 누구냐? 쌍방울과 아태업으로부터 이 아태업을 앞세워서 대북 접촉을 한 핵심 인물이고요. 그리고 특히 쌍방울에서 뇌물하고 정치자금 3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에 구속된 바 있어요. 그리고 최우양이는요, 쌍방울 대표도 지냈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냈고, 그러면서 2017년도에는요 한국유교의 총본산인 이 성균관 부관장을 지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혼합적 조폭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쌍방울 주가 조작 혐의로 이 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10월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김만배가 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영장 청구를 청구한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을 쓴 채로 구치소에 나타나가지고 김만배를 호위하면서 김만배를 차량에 안전하게 태워줘 보낸 인물이 바로 이 최우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말이죠, 휠체어를 타고 대장동 자판에 빠짐없이 나와서 방창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김만배하고는요 20여 년간 지낼 정도의 가까운 사람이고 호용호재하고 있는 사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뭐냐? 김만배가요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빼냈는데 대여금 형태로 빼냈어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게 빼낸 돈이 473억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만배가 말이죠, 이 최우양한테 돈을 여러 차례 걸쳐서 수십억 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2020년도 2월에는 20억 원을 송금해줬고, 2020년도 6월에는 이 최우양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최우양은 이 돈을 갖다가 중소기업 인수하는 데 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김만배가요 최우양한테 30억 원을 또 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20억, 30억, 30억, 110억 원이나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 명목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검찰에서는 그래서 이 김만배하고 이 최우양 씨의 이 자금 거래, 여기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 지금 이 조사에 지금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유동규가 어제 KBS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밝혔느냐, 아주 폭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KBS 인터뷰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 당시 선거자금 흐름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알고 있었냐, 이런 KBS 이 질문에 대해서요, 벌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고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없다고 믿는다. 항상 그러니까 이 보고 지시 이런 이 상하 복명 체제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뇌물 가운데서 2013년도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씩 받았다는 이런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내가 준 돈이다, 이렇게까지 폭로를 하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과 정진상이는 그동안에는 이제 정치적 공동체다 했는데, 공범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동규의 KBS 인터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오늘 또 이 페북에 아주 좋은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는 이재명이 더 이상 뭐라 그럴까요? 완전 범죄 꿈을 좀 접어라. 이제 게임은 끝났다. 게임 오버.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페북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면 이재명의 턱밑까지 조여오던 유동규의 칼날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목숨을 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더 길어질 것 같이 보이고, 양파 껍질 까듯이 까도 비리가 계속 끊임없는 비리 릴레이가 연속되고 있다. 까도비 부정부패, 즉 까도비라는 게 까도 비리라는 약자예요. 까도비 부정부패 의혹의 진실 때문에 속 타는 그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런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겠냐.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나는 인과 응보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헛된 완전 범죄의 금 이제 접길 바란다. 그리고 천리란 정치 탄압 희생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헛된 완전 범죄의 꿈도 이제 접어라. 어차피 게임은 끝났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주 여러분들 정서적으로요. 우리 인식에 이 범죄 인식 해석에 똑 떨어지는 그런 입장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노웅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지금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 띠지를 이 검찰에서 띠지에 적혀 있는 날짜를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이 3억 원이 나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자기 출판 기념에 한 돈, 그다음에 아버지 조의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화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띠지는 본래 묶일 때 돈 딱 은행에서 찾는 그 날짜 띠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런데 현금 뭉치 3억 원 중에 일부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 초 날짜가 찍혀 있어요. 띠지를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노웅래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 2014년도하고 2017년도에 부의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출판 기념회가 있을 때 들어온 후원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띠지는 말이죠. 2020년도 하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작년 연초까지 날짜가 적혀 있는 띠지로 묵혀져 있어요. 이걸 보면 현금 3억 원의 출처를 갖다가 노웅래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말이죠. 이 노웅래 의원이 이 사업가인 박 씨의 부인 조모 씨를 만날 때부터 요구를 받은 요구사항 이런 거를 메모한 노웅래 의원의 일정표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또 노웅래한테 돈을 전달했다라는 진술도 이 사업가 박 씨의 부인으로부터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노웅래 의원의 이 보좌관 수첩에서 이런 민원사항이 주고받고 한 거 이게 전부 다 수첩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너 개의 스모킹 건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 의원이 지금 이제 특히 3억 출처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진술과 그다음에 물적 증거에 반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노웅래 의원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노웅래 의원이 의혹을 받는 이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용인 첫째 물류단지 개발 사업,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이번 주말 그러니까 16, 17, 18 이 3일 사이에 국회에 요청을 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국회 지금 이제 이 이재명에 대한 방탄도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피로도가 높여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웅래까지 방탄을 칠 수 있겠느냐? 민주당이 제대로 그야말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대로 정말 국민을 위한 정당이다. 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국민과 더불어 사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방탄은 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이죠. 이 노웅래 의원이 지금 방금 이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예, 특히 현금과 관련해서. 그래서 검찰이 이번 사전 구속영장에 관련 현금 내용을 넣지 못한 것도 실제 뇌물로 받았다는 돈이 없었고 그리고 자택 현금과 검찰 주장의 관련성을 전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현금을 넣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도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는데 더 이상 검찰의 불법 행위를 지켜만 볼 수 없고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작된 돈 뭉치의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검찰은 비공개 소환 조사 날짜, 국회에서의 자료 요구 내용, 전직 보좌관 업무 수첩의 기재 내용,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등 검찰이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정황들을 매일매일 언론에 유포하고 있고 처음부터
짜 맞추기식 기획수사했다는 것을 방증하듯 검찰은 매일매일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특정 언론이라든가 특정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파편적 정황을 갖다가 특정 기사로 올리고 있는데 확인할 물증이 없으니까 피의자 진술만 갖고 뇌물이나 또는 받는 그런 파렴치 범으로 낙인을 찍어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냐. 이는 명백한 검찰의 정치 수사이고 야당 탄압 공작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피의사실 공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갖다가 엄중히 경고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얼마만큼 호소력이 있을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지만은 내일 아침 10시에 누굽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이 검찰 소환은요. 본인이 직접 밝혔어요. 검찰 소환은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에 서훈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삭제 지시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소각됐다는 거, 또 북한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이런 첩보를 제대로 서훈 그 청와대 안보실에 통보를 해준 사람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강력히 무죄를 또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오늘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어떤 경우도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서 내일 검찰 출석에 많은 관심과 염려, 걱정에 감사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겠고 저는 6.15 독사, 그 다음에 김대중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위엄과 정신을 이어가는 데 앞으로도 총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국정원장을 그렇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6.15 특사니 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국정원장을 누가 임명해 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자기가 통째명했다고 성명까지 2번이나 발표했잖아요. 이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자 하나, 성자 하나를 예결을 안 해요. 이걸 보면 야, 이게 지금 뭡니까? 박지원 원장의 인성의 근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 때린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들어가면 급하면 또 이실직고해서 뭘 폭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김어준 관련 이 뉴스를 하나 더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이 TBS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있죠. 김어준이도 하차하겠다. 주진우도 하차하겠다. 신장식이도 하차하겠다. 그래서 편파 논란 3인방이 모두 하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진우 같은 경우는요. 2016년도부터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는 작년 8월부터 그리고 주진우는 2019년도 9월부터 각각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는데요. 이제 서울시 예산이 중단되니까 더 이상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파 방송의 주역들 이 3명이 모조리 연말을 기해서 물러난다. 예. 근데 이제 물러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아예 방송을 안 하느냐? 지멋대로 방송 하나씩 만들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대는 뭡니까? 이 가짜 이 방송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편파 논란 3명이 결국은 TBS에서 결국은 이제 하차한다. 정말 뒤늦었지만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시청자분 이렇게 해서 이 본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더